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네. 휴일이 많아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띄엄띄엄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자, 지난주에는 제가 저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 태국이란 나라가 그 생각보다 그래도 문화적으로도 조금 완성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방콕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더라고요. 국제 도시라 그 뭐 외국인들이 굉장히 뭐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어요. 뭐 인도 사람, 유럽 사람, 뭐 또 말레이시아 그 이슬람들은 또 다 히잡을 쓰니까 금방 표시가 나죠. 또 뭐 중국 사람은 뭐 굉장히 많고 한국 사람도 또 꽤 있고 그래서 그 한 자리에서 외국인들 실컷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태국은 또 장점이 그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태국 음식이 그 베트남 음식은 좀 약간 채식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데 그 태국 음식은 그거보다 조금 더 채식을 조금 줄이고 이렇게 열대 과일들을 많이 해서 하는 음식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그 제가 그 다낭인가 가면은 거기는 불교색이 거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 뭐 시내 이런 뭐 집이나 이런 거 유심히 봐도 여기가 불교 국가다 이런 느낌이 거의 안 들었는데 그 태국은 각 건물이나 집마다 그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는 그 기도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 건물마다 한 큰 건물은 크게 짓고 크게 그 돼 있고 작은 집은 거기 작게 그 규모에 맞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봐서 이 나라는 불교 국가라는 게 확실하게 눈에 띄고 또 하나는 또 국왕 사진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 그것은 뭐 정치적인 거라 저는 별로 이렇게 썩 막 그거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서 그 얘기는 뭐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국왕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고 국왕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지난달에 세계 최고의 공부법이라고 우리 부교무님이 얘기를 해서 그때는 이제 정기일기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정기일기는 이제 신신작용 처리권과 감각감상을 기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달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자, 이번 달에는 그러면 이제 세계 최고의 공부법이 그 일기다라는 거죠. 일기 중에 정기일기는 주로 이제 감각감상, 심신작용 처리권을 문장으로 이제 기재하는 것이라면 이제 일상 우리가 늘 하는 지금 이 순간 진행되고 있는 순간순간 한순간 한때 일상을 수행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흥사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이 상시일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8년이 지났는데 과연 대종사님께서 생각한 만큼 이 일기법이 우리 교도들에게 얼마큼 이게 체질화됐을까 그런 자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뭐 일기 쓰라 그러면 별로 이렇게 좋은 기억이 있지는 않죠. 우리 어렸을 때 일기 쓰라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다 잊어버렸다가 방학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냥 한 달 거 쓰려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일기를 이제 타율적으로 억지로 강제하는 그런 의미라 누가 뭐 강제하지 않으면 거의 안 쓰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뭐 일기의 중요성은 뭐 서양에서도 프랭클린이 그 일기를 서양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쓰는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쓰면 정말 일기만큼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꼭 종교적인 의미를 안 두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 하루를 점검하면서 돌아보고 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다짐할 것을 다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아닐까요? 뭐 집에서 기르는 개가 그 일기 쓰는 거 봤어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개가 오늘 하루는 내가 오늘은 뭐를 잘못했고 뭐를 잘했고 앞으로 어떤 다짐을 해야겠다 계획을 세우는 거 보셨어요? 예, 못 봤죠. 그럴 수가 없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죠. 특권, 특별한 권리요. 그러니까 특별한 권리니까 보통 권리가 아니고 특별한 권리라 안 오면 뭐 아무 그 권리를 자기가 얻을 수 없겠죠. 너에게 이런 권리를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었는데 나는 뭐 그 권리 별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뭐 아무 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자, 대종사님께서 수행적인 면에서 보면 좀 대종사님의 위대한 점을 저는 글쓰기를 수행법으로 삼았다는 것, 이것이 위대한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각 종교의 수행법을 크게 보면 말하는 것, 수행이라는 게 아주 뭐 특별한 도구가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하는, 말로 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수행의 방법으로 삼은 것,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연불이죠. 제일 연불이나 주문, 소리를 내 가지고 말로 나무아미타불이 제일 간단한 거죠. 주문은 조금 더 길잖아요. 천지연기야 이것만 해도 28자가 되지만 나무아미타불은 6자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반복을 하다 보면 그냥 입에 붙어 있으면 그냥 저절로 나오도록 한 게 이제 연불이고, 서양 종교는 어떻습니까? 수행의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기도요. 기도하는 게 그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제일 이제 쉬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수행 방법은 이제 코로 하는 거죠. 숨쉬기.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숨을 수행의 방법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는 주로 이제 동양 종교가 숨쉬기를 많이 발전시켰는데, 뭐 단악, 단전호흡, 단악, 도가에서 말하는 그 단악, 단전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법. 이게 이제 두 가지 수행법이에요. 크게 보면 숨쉬기하고 말하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특별히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일상 숨 쉬지 않으면 죽으니까 숨 안 쉬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말 안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정말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종교가 그렇게 숨쉬기와 말하기 이 방법으로 몇천 년간 유지를 해왔는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우리 엄불교를 열시면서 이 숨쉬기와 말하기의 방법을 다 도입하셨죠. 수행으로. 그리고 연불법도 받아들이셨고, 또 이 좌선할 때 이 단전주선법의 호흡법을 받아들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수행법으로 새롭게 제시한 것이 이 글쓰기예요. 글쓰기. 숨쉬기, 말하기, 글쓰기. 근데 대종사님은 쓰기라고 하지 않고 글을 기재하라고 그랬어요. 기재. 기록할 기자, 실을 째자. 기재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기재란 말을 요즘에는 거의 안 쓰는데, 옛날 그 부기 해보신 분들은 생각나죠?
부기할 때 그 숫자 그날 쓴 거 이게 장부에 옮겨 이 회계 장부에다가 옮겼을 때 옮겨 쓰는 것을 기재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재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 숫자니까 뭐 35257이라고 썼으면 그냥 그대로 35257이라고 옮겨야지. 내가 이거 35257 마음에 안 들어 35256이라고 해야지. 35259라고 해야지. 그러면 이제 회계가 안 맞는 거지. 이게 그 이론이 안 맞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죠. 옛날 그 우리 회계 지금이야 이제 원티스가 컴퓨터를 해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지만 그 전에 장부할 때 그 돈 안 맞으면 그냥 몇 날 며칠 몇 시간 그냥 다 찾아다니고 하나씩 대조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 생생한데요. 기재한다고 그랬어요. 기재하니까 쉬운 거죠. 글을 쓴다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뭐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기재하는 것은 자기가 심신작용, 몸과 마음을 작용한 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옮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사여구 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심신작용 처리하고 또 감각하고 감상한 것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냥 나는 감각 감상 하려면 감각 잘 구분도 안 되고 글 쓰는 거는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진짜 시작이 반이라고 글은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시작하고 그냥 하다 보면 저절로 거기에 이제 덧붙이는 말 붙이고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또 나오면 또 잊고 있다 보면 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데 요즘에는 좋은 게 뭡니까? 옛날에는 손으로 글씨를 쓰려고 그러면 썼다가 이게 다른 생각이 나오면은 정리하려면은 힘들죠. 옛날 우리 시험 볼 때 손으로 쓰면은 쓰다가 갑자기 뭘 빼먹었던가 순서가 바뀌면은 이렇게 화살표 옮겨가지고 그 답안지 썼던 기억나죠. 근데 지금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죠. 그냥 오려가지고 위로 옮겨도 되고 그래서 아주 좋아진 글 쓰는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환경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의 핵심은 글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거는 기재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거를 내가 꾸미고 아름답게 쓰고 문장이 논리에 맞네 안 맞네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글을 기재하는 이것이 대흥사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수행법으로 제시를 하셨다. 일단 그 믿음을 가지시고 글을 쓰면은 왜 그러면 그것을 이 새로운 수행법으로 제시를 하셨을까요? 서양 사람들은 요즘 옛날 아바타 훈련이나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전부 다 이 질문을 이렇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재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서양 영성 프로그램은 다 손으로 쓰게 합니다. 근데 우리 동양의 프로그램들은 그냥 앉혀놓죠. 앉혀놓고 그냥 연보하든지 자선하든지 그러지만 서양에서 들어온 프로그램들은 책이 있고 그 책에 그걸 상세하게 기재를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재를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뇌의 구조상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분석적이고 좀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쓴다는 것이 글을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은 물론 기재하려고 그래도 결국은 머릿속에서 생각이 일어난 것을 내가 옮겨 적는 거죠. 근데 생각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생각은 지금도 수많은 생각이 샘솟듯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구름처럼 흘러가. 그래서 이렇게 붙잡아 놓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다 이게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렇죠. 나이 들수록 어제 일 기억 안 나고 그제 일 가까운
그쪽의 일은 더 기억이 안 나요. 오히려 어렸을 때 기억은 잘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처럼 흩어지는 생각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생각들이 별로 뭐 시답지 않은 생각이나 그냥 그런 생각들은 당연히 다 흘려보내야죠. 저절로 흘러가게 돼 있으니까 그냥 붙잡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제 꼭 필요한 생각, 좋은 생각, 기억해야 될 생각, 그런 생각들은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이따가 이제 다시 기억하려고 그러면 기억 잘 안 나요. 적어두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메모를 하는 것을 왜 메모합니까? 물론 이제 그걸 뭐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메모를 하게 되면 어때요? 더 이상 그걸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죠. 오히려 그 생각을 더 안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안 그러면 그거 잊어버릴까봐 계속 그 생각을 끓이고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를 딱 해놓으면 나중에 메모장만 보면 되니까 일종의 그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되면 자기가 문장을 뭐라를 하나 써놓게 되면 그거 어떻습니까? 그게 이 언어화를 하게 되면 사람은 거기에 맞게 이제 뇌가 그 자기가 생각을 하나 이렇게 묶어놓은 생각에 자기 마음이 주의심이 글로 가는 거죠. 관심이 가는 거예요. 뭐 개를 예를 들어 좋아하는데 그냥 내가 키우지 않으면 그냥 예쁘다 하고 말지만 어느 그 개를 자기가 만약 애완견으로 같이 기르게 되면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바운더리 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 바깥에 있을 때하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기를 기재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자기의 심신작용 처리한 것, 주로 상시일기에서는 몸과 마음을 어떻게 썼는가를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흥사님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가 핵심입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주의하는 거죠. 주의. 주의가 뭐예요? 주의. 물될 주자, 뜯을 자. 생각에 어느 그 생각에 물을 딱 대는 거예요. 주의. 그래서 영어로 하면 attention이 되겠죠. 주의, attention. attention 그 애들 발레 애들 가르쳐 본 엄마들은 알 것 같은데, 예. 발레 할 때 선생님이 애들 딱 모아놓고 시작할 때 어떻게 그 시작하는 말이 attention 그런 데입니다. 그 옛날 개그 콘서트에 그 나왔었죠. attention, 주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군대에서 차렷 뭐 할 때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네 몸과 마음을 새로운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주의, 집중해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거를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attention은 그런 의미고 그냥 careful 그러면 그냥 조심해 이 정도 하고 뭐하도록 조심해 위험한 상황에 되지 않도록 그냥 조심해 이 정도고 주의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움직인 것을 알아차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더 들어있죠. 그러니까 어텐션이 되면 수행의 수준이고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내 마음을 어떻게 썼느냐? 그 마음을 써서 실제로 몸으로 움직여서 실행으로 나타내는 것을 대흥사님은 굉장히 중요시한 거예요. 온전함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해. 근데 결국은 취사로서 실행이 없으면 열매 없는 그 꽃이라고 그렇게 됐죠. 근데 사실은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가 또 거꾸로 생각하면 열매가 있으려면 가지와 잎이 또 튼튼해야죠. 또 가지와 잎이 튼튼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니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이 뭐 셋이지만 셋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도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실행으로 나투는 이게 결국 실행으로 나툰다는 것은 온전한 생각이 됐든 안 됐든 어쨌든 나타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취사를 강조하신 거죠. 취하고 버리는 작업 취사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행을 잘하려면 대조를 해야 되죠. 대조라는 말이 뭡니까? 그 상대 대할 때 자, 비출 자, 빛을 조자. 그게 대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으로 이 취사를 했는가를 온전함의 바탕에서 했는가 안 했는가를 자기 스스로 점검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대조할 것은 뭡니까? 당일에 유무념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학습 상황, 또 계문의 번가 유무, 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계문뿐만 아니라 아까 성가에서 얘기했듯이 계문은 고해를 막아낸다는 괴로운 바다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계문을 제시하셨고, 그러면 이제 그런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의미라면 낙원을 열어가는 긍정적인 의미의 공부법으로는 솔성요론 16조를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성가에 계문 대조로 고해를 막아내고 16조 솔성요론으로 낙원길을 열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문은 하지 말라는 것이 주라면 솔성요론은 허라는 성품을 자성을 거느리는 다스리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전함의 바탕에서 연구를 하고 취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함의 바탕하는 수행법이 뭡니까? 11과목 중에 정신수양 과목으로 무슨 과목 제시했어요? 연불과 자선법이 바로 그 온전한 자리,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죠. 이 원상의 자리, 성품의 자리, 정신의 자리, 이 자리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 바탕을 해서 생각을 잘하고 사리 연구를 잘해야 되겠죠. 무슨 일이든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온전함의 바탕에서 연구를 생각을 다 했으면 어때요? 이제 실행을 해야죠. 되게 생각으로만 그쳐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너무 이제 그 조심성이 많고 우유부단하면 멈칫하다가 기회를 다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령 그냥 멈칫하다가 이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일단 실행을 하라고, 진입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더 안 좋은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러지 않나요? 아무것도 두려워서 안 하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일단은 시작을 해야 그러면서 이제 시행착오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그때도 실패를 하면 그냥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또 연구를 해. 왜 내가 실패를 했나? 왜 시행착오가 잘못됐는가를 또 연구를 해. 그래서 또 실행을 해보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 일상적인 일은 3번만 반복하면 보통 잘할 수 있지 않나요? 밥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의 양이죠. 물을 얼마큼 넣느냐가 많이 넣으면 밥이 지를 것이고 적게 넣으면 이제 밥이 될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모르고 밥을 했는데 밥이 질었어. 이만큼은 물이 많았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줄여가지고 했더니 되네. 그럼 너무 많이 줄인 거죠. 그러면 3번째는 어때요? 그래서 그 중간에 맞춰서 하면은 될 겁니다. 되죠. 되게 이제 그런 식이죠.
그게 연구력이에요. 뭐 사리 연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연구력을 들이대자는 거죠. 그래야 눈에 보이는 것을 잘 할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다 하고 나면 사람이 이제 점점 게임도 처음에는 쉬운 거부터 하다가 고수가 되면 이제 너무 쉬운 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 해야 사람이 이 성취감을 느껴요. 저도 뭐 탁구나 테니스 치면 잘 치는 사람이 잘 못 치는 사람하고 치려고 그래요? 안 치려고 그래요? 안 치려고 그래요. 재미가 없어서 칠 수가 없는 거지. 뭐 그냥 서서 그냥 이렇게 받아도 충분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긴다고 생각하는 이기고 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맨날 못하는 사람하고 치면 백전백승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하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기고 지는 그 문제가 이거는. 오히려 지더라도 잘하는 사람하고 쳐서 해야 재미가 있지. 이기는 걸로만 따지면 맨날 못 치는 사람하고 치면 이기지만 그렇게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기 실력이 줄어버려요. 하향평준화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기대조만 하게 되면 저절로 3대력이 쌓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상시응용 주의성을 일기에 대조만 하면 3대력이 저절로 쌓이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든든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자, 우리 지난번에 연불 일기할 때 그 설명 기도문에 이 든든함을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나이까? 그런 그 설명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 원래 연불일기를 할 때 이제 학습 상황이죠. 연불일기. 일기하고 연불하고 꼭 같이 묶어 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불을 합니다. 연불을 하는 것은 온전함을 얻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수양력을 얻기 위해서 연불을 합니다. 연불할 때는 그냥 부처님께 턱 맡기는 거죠. 맡기고 그냥 오로지 부처님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이 연불을 통해서 자기 뇌에 각인을 시키지 않으면 늘 그냥 부처님 따로 나 따로요. 따로 국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식당 가서 주문을 하는데 짜장면이요 한 번 해도 되는데 짜장면이요 계속 얘기하면 아마 주인이 왜 계속 그러냐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나무 아미타벨라 계속 부르면 부처님께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계속 부르는데 엄마 하고 계속 부르면 자식이 엄마 계속 부르면 어떻게 해요? 울면서 부르면 그거 몰라라 하는 부모가 없죠.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자, 연불을 해서 부처님께 턱 맡기면 저절로 정신의 수양력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연구하고 취사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상시일기에 이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기 대조를 하면 부처님께 딱 맡기고 그 힘으로 내가 연구하고 취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상시일기가 저승의 재판문서를 장만하는 것이라고 선해록 1심 적공장 4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서 어렸을 때 죽으면 염라대왕이 이제 억경대를 이렇게 보고 일생에 했던 거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조금 좀 인격화를 시켜야 좀 재밌으니까 하는 말이겠죠. 예를 들어 염라대왕이 그렇게 물었을 때 너 이번 생에 태어나서 공부한 자료를 내놔봐라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럴 때 나 연불일기 일기했던 요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승의 재판문서를 재판을 할 때 증빙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증빙 서류가 요 일기가 그 증빙 서류라는 겁니다. 보험을 하나 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세계 최고의 공부법이다. 그래서 상실기는 그 기재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상실기 하는 게 그 방법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쉽죠? 그러니까 어려워서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왜 안 해요? 너무 쉬워서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선은 자기가 이거 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상실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냥 하면 돼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극강의 고통이 필요하거나 강철부대에 나오는 요새 그 드라마 할 때 강철부대라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겠지만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옛날에는 상실기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찾아서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번거로움도 있었어요. 근데 직접 이 손으로 쓰는 또 그 장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어쨌든 디지털 시대니까 다행히 엄불교에서 엄불교 수행일기 어플을 만들어 줬어요. 그 만들어 써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공짜입니다. 그냥 어플 깔기만 하면 돼요. 그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엄불교 수행일기 하면 그 어플이 딱 떠요. 그렇게 해서 다 깔아서 우리 연불일기 할 때 그걸로 대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때요?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스마트폰 안에 있으니까 틈날 때 엄한 생각할 게 아니라 엄불교 수행일기 그 어플 켜가지고 그 경계마다 자기가 유무념을 했던 뭐든 바로 거기다가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옛날 유무념 대조하려고 누르는 것도 해보고 시계로도 해보고 진짜 별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번거로워 그게. 그리고 또 고장나. 그랬는데 이 엄불교 수행일기 어플은 스마트폰하고 같이 있으니까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고 또 고장이 안 납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고장이 안 나.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누르는 거. 자, 누르는 것을 이제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부담을 느끼셔요. 근데 디지털 시대에는 이 버튼 타치하지 못하면 이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진 세상이 이미 됐어요. 식당에 가서도 주문하려면 이제 그거 눌러서 주문해야 돼요. 그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태국도 다 있어요. 다 눌러서 해야 돼요. 공항 가서 탑승할 때도 이제 다 자기가 다 셀프 체크 다 해야 되니까 누르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어렵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권하지 못하겠죠. 정말 어려워 이것은 하려면 수학 미분적분 풀어가지고 할 정도의 두뇌가 필요하다면 그냥 쉬세요. 이번 생은 다음 생에 와서 하세요 라고 하겠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누르기만 하면 돼. 누를 것도 없어요. 대기만 하면 돼. 타치도 그냥 살짝 타치하면은 저절로 변화돼요. 그리고 어렵게 만들었겠어요? 어렵지 않게 만들겠어요? 최대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자가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조금을 생각을 잘 안 해가지고 스스로 그냥 불편하게 사는데 나는 그냥 이번 생에 불편하게 살 거야. 그러신 분은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공부해 놔야 다음에 와서 그 다음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설령 이제 오늘까지는 그랬을지라도 지금부터는 이제 나도 한번 눌러서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무념 거기 이제 어플을 딱 켜면 제일 먼저 유무념 조목이 나와요. 그래서 유념 조목을 우리 교당 공동 유무념은 얼굴 표정 알아차리고 감사 표현하는 거, 그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자기 목소리 들으며 말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공동 유무념이고,
이제 개인의 유무념을 내가 고쳐야 될 것 또는 뭐 꼭 챙겨야 될 것, 그렇게 하면 저는 유무념 종목이 한 10가지쯤 됩니다. 많이 있는데 그 얼굴 표정 알아차리고 사실 그 자기 목소리 들으면 말하기가 되면 나머지 유무념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 그 수준 그 아래 단계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재미있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무념 대조를 하면 좋은 게 정기일기 거리가 쏟아진다고 대단종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실제로 우리 단별로 지금 일기 마음공부 이야기의 시를 얹고 내라고 그러면 그거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쓸 거리가 없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쓸 거리가 없는 분은 유무념 대조를 안 했다고 보면 맞죠. 유무념 대조를 안 하니까 쓸 거리가 없지. 그냥 까닭이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어제 했던 대로 그냥 오늘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고 한 달 후에도 그렇게 살 것이고 1년 후에도 그렇게 살 것이고 일생을 그렇게 살 것이고 영생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이대로 그냥 이 수준으로 사면 뭐 우리 강아지도 맨날 맨날 똑같은 수준으로 살잖아요. 그다음에 학습 상황, 수학 연구 과목은 시간수를 대조하면 되고 애와 입선은 참석 유무를 기재합니다. 자, 계문은 번과 번수를 기재하면 되고 또 계문 자체를 유무념으로 삼으셔도 되겠죠. 그 중에 30계문은 하나하나 떼나갈 때 우리가 정금미옥이라고 그러죠. 그 금덩어리가 있어도 가공을 안 하면 그게 상품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공을 잘하면 엄청 이제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정금 미옥이 그의 불보살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교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래서 연불일기를 이제 저녁 9시에 줌으로 계속했는데 참여율이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제 줌으로 안 오고 각자 이제 틈날 때 저녁 시간이 이제 보면 직장 갔다 오고 뭐 그러면 8시, 9시 되면 9시 연불일기 시간에 들어와서 하기가 아닌가라 쉽지 않다는 말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러기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여유 있는 시간에 꼭 뭐 9시 아니더라도 편리한 시간에 그 연불은 뭐 못하더라도 일기대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이 연불일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밴드에 이제 올려서 완료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또 그러니까 또 카톡은 그냥 맨날 바로 들어가면 카톡인데 밴드는 또 찾아서 들어가서 또 찾아서 하려니까 그것도 번거롭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카톡 거에다가 바로 올려주면 다른 사람도 설령 이제 챙기지 못한 분들도 카톡에 이제 글이 올라오면 지금 해야 되는구나 하고 참여하기가 쉽겠다 해서 카톡으로 이제 카톡에 올려도 이제 올리기로 했는데 또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현재까지는 별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일까지 연휴였으니까 그냥 연휴였는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내일도 연휴네요.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 빨간 날은 또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충전을 해가지고 10일부터 올리시면 카톡에 완료라고 그냥 다른 얘기 안 써도 됩니다. 완료 딱 하면 자기 이름은 떠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그 카톡 그 소리 나는 게 그 계속 울리면 시끄러우신 분은 반드시 무음으로 그거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꼭 물어봐서 카톡 소리 안 나게 무음으로 바꿔주면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교당에서는 7시에 이제 연불일기 시간이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띄울 테니까 그것을 받으면 뭐 7시 10분에 올려도 되고 8시에 올려도 되고 9시에 올려도 되고 10시에 올려도 됩니다. 10시까지 하죠. 그리고 그날 못 올리신 분은 그 다음날 한 뭐 아침 7시부터는 올려도 되죠? 카톡? 너무 빠른가요? 8시? 8시도 빨라요? 9시? 그러면 뭐 어쨌든 아침 이른 시간하고 늦은 시간은 빼고 그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이거 하나가 하루는 별게 없죠. 물 항아리에 담을 때 한 바가지 넣어봐야 뭐 아무 뭐 표시 없죠. 그렇지만 계속 붓다 보면 항아리가 차고 넘칩니다.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고 일생이 모여서 영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쉽고 간단한 이 상시일기 수행으로 저승의 재판문서를 장만하는 우리 교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